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말 열심히 달려와서 마침내 목표를 딱 이뤘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지? 이런 텅 빈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경험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성공,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낯선 감정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오늘 우리가 던져볼 이 질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직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질문이거든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룰 만큼 이뤘는데 이제 뭘 해야 하지? 충분히 뭔가를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마주하는 어떤 막막함. 비유하자면 목적지에 도착은 했는데 다음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기분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절대 대인이 나약해서라거나 뭔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성공 공식 그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어떤 역설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공허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 답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목적이 실종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진단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적 없는 수단 사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오직 그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내느냐, 즉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된 사회를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 던져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 왜? 라는 질문은 종종 생략되곤 하죠. 도대체 왜 좋은 성적이 필요한지, 내가 왜 이 직업을 원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 말이에요. 어느새 목적은 그냥 당연한 게 되어버리고 그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만이 우리의 유일한 과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수단, 즉 어떻게에만 집중하는 사회는 우리 삶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갈까요? 결과는 꽤 명확합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표준화된 경로, 일종의 정답 루트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그 경로 위에서 얼마나 잘 달리는지만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보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삶의 로드맵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졸업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고 집을 사고 노후를 준비하고 이 경로는 사실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기보다는 거의 유일한 정답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목적은 사라지고 경로만 남았다.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보다 그저 이 정해진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따라가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이걸 원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혹시 이 길에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을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내면의 뜨거운 열망이 아니라 혹시나 뒤처지거나 낙오될지 모른다는 차가운 공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회는 이 정해진 경로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달렸는지를 아주 명확한 지표들로 평가하고 보상하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과, 스펙, 연봉, 자산, 결과물.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단을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해주지는 않아요. 반면에 사회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은 거의 던지지 않습니다. 이 삶이 당신에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스스로 이 선택을 납득할 수 있나요?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길인가요? 하고요. 이런 질문들은 사회의 평가 시스템 바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 밖으로도 밀려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삶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목적은 잊은 채 수단만을 좇는 삶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끝에는 끝나지 않는 경주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수단 중심 사회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바로
끝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명확한 목적지가 없으니까 이 경주는 결코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치 끝이 없는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같아집니다. 보세요. 더 좋은 스펙이라는 첫 번째 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곧바로 더 높은 연봉이라는 다음 계단이 나타나죠. 그걸 또 밟으면 더 넓은 집이 보이고, 그 다음엔 더 안정적인 위치가 기다리고, 이 사다리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가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끝없는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통장 잔고나 이력서에 적히는 경력 같은 성취는 분명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이상하게도 내면의 만족감은 그만큼 쌓이지 않는다는 걸요. 어느 순간부터 성취가 더 이상 만족을 보장해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은데도 찾아오는 이 공허함. 우리는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쩌면 이건 실패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보통 목적 없는 사회는 이런 공허함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거냐?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왜 불만이냐? 하면서 말이죠. 사실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인데도 이걸 마치 개인의 비정상적인 문제인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외면해야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기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요, 우리가 오랫동안 억누르고 외면해왔던 당신의 진짜 목적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한다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신호인 겁니다. 마침내 내 안에서 왜? 라는 질문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회가 정해준 경로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장 반가운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